식후 30분, 인생 후반 건강의 황금 시간. 안녕하세요. 반세기 넘게 환자분들의 건강을 돌봐온 동네 의사 최진석입니다. 어느덧 90을 바라보는 나이지만 여전히 일주일에 두어 번은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을 뵙고 있지요. 오랜 시간 수많은 분들을 만나오면서 가슴 깊이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건강이란 것이 무슨 대단한 비법이나 값비싼 영양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아주 사소한 습관 하나하나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께는 이 작은 습관이 더욱 중요합니다. 젊을 때는 조금 무리해도 금방 회복되지만 연세가 드실수록 무심코 넘기는 작은 행동 하나가 건강을 크게 좌우하더군요. 얼마 전 정말 마음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평소 동네 복지관에서 함께 운동하시던 어르신 몇 분이 식사 후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실려오셨어요. 안타깝게도 그중 한 분은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뵙지 못하게 됐습니다. 원인은 식사 후 한 가지 잘못된 행동 때문이었어요. 정말 간단한 건강 상식 하나만 미리 아셨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비극이었기에 의사인 저로서도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수십 년간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돌보며 얻은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 후반 10년, 20년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귀한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꼭 끝까지 들어보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 특히 홀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께 꼭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가 누군가의 귀한 생명을 지킬 수 있으니까요. 병원 침대 대신 따뜻한 봄날의 산책을 원하신다면 저는 그날 밤 쉽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이 말씀을 드렸더라면 하는 후회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제 진료실 안에서만 머물던 경험과 지식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눠야겠다고요. 여러분, 식사 후 딱 30분. 이 짧은 시간 동안의 행동이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30분만 현명하게 보내신다면 병원 침대 신세 대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공원에서 따뜻한 봄날의 햇살을 더 오래 즐기실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에 춘천에 사시는 78살 이정심 할머니가 계셨어요. 평소 건강식품도 잘 챙겨 드시고 운동도 꾸준히 하시는 분이었는데 이상하게 식사만 하시면 속이 더부룩하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셨죠. 할머니의 생활 습관을 여쭤보니 식사 후 바로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어 TV를 보시는 게 유일한 낙이라고 하시더군요. 선생님, 저는 몸에 좋다는 건 다 챙겨 먹는데 왜 자꾸 소화가 안 될까요? 그때 제가 할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무엇을 드시는가도 물론 중요하지만 연세가 있으실수록 식후에 무엇을 하시느냐가 건강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답니다. 요즘 건강 정보를 보면 대부분 무엇을 먹을까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사실 식후의 행동 패턴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잘 알려주지 않아요. 식사를 마치면 우리 몸은 소화를 위해 전체 혈액의 약 25%가 위장으로 집중됩니다. 이때 심장이나 뇌로 가는 혈액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죠. 이 중요한 30분 동안 잘못된 행동을 하면 심장과 뇌에 필요한 혈액 공급이 더욱 부족해져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환자분들께 늘 강조합니다. 식후 30분은 어떤 보약보다 중요합니다. 이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약을 줄이고 건강을 되찾으셨는지 모릅니다. 제가 50년 넘게 의학 서적을 읽고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며 발견한 이과대학 교과서에서도 자세히 가르쳐주지 않는 소중한 지식들을 지금부터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식사 후 이것만은 절대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식사 후 피해야 할 3가지 행동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이 세 가지만 조심하셔도 몸이 훨씬 가뿐해지실 겁니다. 1. 밥 먹자마자 설거지나 청소하기. 이것이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특히 평생 가족들을 위해 부지런히 살아오신 우리 어머님들이 많이 하시는 행동이죠. 밥 먹고 바로 치워야 속이 시원해 하시면서요. 하지만 식사 직후에는 우리 몸이 음식물을 소화시키는데 온 힘을 쏟아야 합니다. 이때 갑자기 설거지를 하거나 청소기를 돌리는 등 몸을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소화를 위해 위장으로 가야 할 피가 팔다리 근육으로 분산됩니다. 그러면 소화도 제대로 안 되고 이장에는 부담이 가며 동시에 심장과 뇌로 가는 혈액 공급도 불안정해질 수 있어요. 그 결과 소화불량은 물론 가슴 두근거림이나 어지럼증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82살 박은혜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평생 식사 후 바로 주방 정리를 하시는 게 습관이셨대요. 어느 날 점심 식사 후 싱크대를 닦다가 갑자기 어지러워져서 넘어지셨고 그 결과 고관절을 심하게 다쳐 한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정형외과 선생님 말씀이 조금만 쉬었다 움직이셨으면 괜찮았을 텐데 라며 안타까워하셨다고 해요. 설거지 그릇은 30분 뒤에 치워도 그대로 있지만 한번 다친 우리 몸은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 식사 후 바로 눕거나 기대는 습관. 밥 먹고 나면 나른해서 바로 눕고 싶어져.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맛있는 식사 후에 소파에 기대거나 누워 TV를 보는 것은 분명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 행동이 우리 몸에는 얼마나 부담을 주는지 아셔야 해요. 특히 연세가 드실수록 그 위험은 더 커집니다. 우리 몸은 서 있거나 바르게 앉아 있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소화를 합니다. 이는 세로로 긴 주머니 모양이라 중력을 이용해 음식물을 아래로 내려보내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누운 자세는 이산이 식도로 역류하기 딱 좋은 조건을 만들어줍니다. 이와 식도 사이에 있는 괄약근이라는 밸브가 나이가 들수록 약해지는데 누운 자세는 이 약한 밸브에 더 큰 부담을 주죠. 처음엔 단순한 속쓰림 정도로 느끼시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만성 식도염이나 식도궤양으로 발전할 수 있고 심하면 식도암의 위험까지 커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식도염이나 식도암 환자의 상당수가 식후 바로 눕는 습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부산에 사시는 이명수 할아버지는 10년 넘게 식사 후 바로 소파에 누워 지내셨어요. 그러다 만성 이염과 역류성 식도염으로 고생하시며 약을 달고 사셨죠. 밤에는 가슴 쓰림 때문에 제대로 잠도 못 주무셨다고 해요. 그런데 식사 후 30분만 바르게 앉아 계시는 습관을 들인 뒤로는 이장약 없이도 편안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었는데 왜 진작 아무도 안 알려줬는지 모르겠다며 웃으시더라고요. 3. 식사 직후 바로 약 복용하기. 약은 밥 먹고 바로 먹어야 효과가 좋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일부 약은 공복에 먹으면 이장에 자극을 줄 수 있어 식후에 먹는 것이 좋지만 식후 바로와 식후 30분 뒤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약, 심장약, 당뇨약처럼 중요한 약물은 더욱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식사 직후에는 소화를 위해 위장으로 피가 몰립니다. 이때 약을 복용하면 약물 흡수율이 달라질 수 있고 이장에 음식물이 가득 차 있어 약이 음식물과 섞여 흡수가 고르게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게다가 혈액순환이 위장에 집중되어 있어 약효가 평소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약이나 당뇨약처럼 혈액순환에 직접 영향을 주는 약물은 식사 직후 복용 시 어지럼증, 구역질, 심하면 실신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낙상사고 중 일부가 식사 직후 약물 복용과 관련이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수원에 사시는 박영호 할아버지의 사례가 떠오르네요. 평생 건강하게 지내시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 식사 직후 혈압약을 드셨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가족들이 빨리 발견하여 큰일은 막았지만 자칫 위험한 상황이 될 뻔했죠. 대부분의 약은 식사 30분 후나 식전 30분에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복용 시간은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이나 약사님과 상의하시고 약 봉투에 적힌 식후 30분이라는 지시를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안전을 위한 중요한 지침으로 기억해 주세요. 식사 후 이렇게 해보세요. 건강을 지키는 작은 실천. 피해야 할 습관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건강을 지키는 좋은 습관입니다. 이제 식사 후 꼭 해야 할 건강한 습관 2가지를 알려드릴게요. 1. 식후 10분 뒤 미지근한 물 한 잔 마시기. 너무 차가운 물은 위장을 놀라게 하고 소화 효소의 활동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식후 10분 정도 지나 마시는 미지근한 물 한 컵은 소화를 돕고 속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물이 가장 이상적이에요. 이때 물을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기보다는 천천히 조금씩 음미하듯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은 음식물을 부드럽게 하고 소화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제주에 사시는 한 할아버지는 평생 속쓰림으로 고생하셨는데 식후 미지근한 물을 마시기 시작한 후로는 속쓰림이 감쪽같이 사라졌다고 하시더군요. 40년 넘게 달고 살던 약을 끊었다며 어린아이처럼 기뻐하셨습니다.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해지는 노년기에는 더욱 중요한 습관입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 갈증을 느끼는 능력이 둔화되어 자신도 모르게 탈수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식후에 규칙적으로 물을 마시는 습관은 적절한 수분 섭취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식후 30분 뒤 천천히 걷기. 밥 먹고 바로 걷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할 수 있지만 30분 정도 충분히 소화될 시간을 가진 뒤에 천천히 10분에서 15분 정도 걷는 것은 정말 좋습니다. 이때 걷기는 운동이 아니라 소화를 돕는 활동으로 생각하셔야 해요. 숨이 찰 정도로 빠르게 걷는 것이 아니라 옆 사람과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로 천천히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가벼운 활동은 이장의 연동 운동을 도와 소화를 촉진하고 혈당을 안정시키며 심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인천에 사시는 정영수 할머니는 식사 후 30분 뒤에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도는 습관을 들이셨어요. 약 15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는데 몇 달 뒤 당뇨약 용량이 절반으로 줄고 체중도 5kg이나 빠졌다며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처음엔 귀찮았는데 이젠 안 걸으면 허전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가능하다면 실내보다는 햇볕을 쬐며 실외에서 걷는 것이 더 좋지만 날씨가 좋지 않다면 실내에서 가볍게 움직이는 것도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작은 변화, 건강한 내일을 만듭니다. 여러분, 식사 후 30분은 정말 약보다 강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만 잘 보내셔도 약을 줄이고 병원을 멀리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식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바로 설거지나 청소하기. 바로 눕거나 기대기. 바로 약 복용하기. 식후 꼭 하면 좋은 2가지. 10분 뒤 미지근한 물 한 잔 마시기. 30분 뒤 천천히 걷기. 그리고 한 가지 더, 식사 직후에는 바른 자세로 앉아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약간 앞으로 기울인 자세가 이와 장이 자연스러운 위치를 유지하도록 도와 소화기관이 최적의 상태로 작동하게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어떤 것부터 바꿔보시겠습니까? 아마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겁니다. 어쩌면 식사 후 바로 소파에 기대던 습관을 잠시 의자에 바르게 앉아있는 것으로 바꿔보는 것은 어떨까요?
혹은 식후 바로 치우던 설거지를 30분 뒤로 미뤄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제가 50년 넘는 의사 생활을 통해 깨달은 것은 건강은 거창한 목표나 값비싼 치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상의 작은 습관들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약에 의존하기보다 이런 생활 습관 개선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약은 증상을 일시적으로 완화할 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하니까요. 서울의 한 대학병원 연구에 따르면 식후 30분 관리를 꾸준히 실천한 65세 이상 어르신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소화기 질환 발생률이 47%나 낮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통계 수치가 아니라 실제 우리 부모님, 그리고 우리 자신의 건강과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식사 후 응급 상황 대처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이나 어지럼증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언제 119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등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니 그때도 꼭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